안녕하세요. AI 칩 분야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여기에 새로운 경쟁자가 아주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AI 연구의 선두주자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AI 칩, 특히 그 GPU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어쩌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되는 상황이죠. 브로드컴과 오픈 AI의 협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이 AI 칩 시장의 미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가능성하고 또 한계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된 핵심 기업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통신 칩 그리고 맞춤형 AI 칩이죠. ASIC 설계의 강점을 가진 브로드컴이 있고요. 그리고 GPT 시리즈로 너무나 유명한 AI 모델 개발사 오픈 AI.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도전을 맞는 쪽은 역시 AI 학습과 추론용 G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죠.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들 사이의 좀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브로드컴하고 오픈 AI의 협력이 가져올 파급 효과, 또 브로드컴의 성장 전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엔비디아가 강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이 전체 판도를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브로드컴이라는 기업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는 사실 이미 여러 영역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네트워크 통신에 필수적인 이더넷 스위칭 그리고 라우팅 칩 시장 여기서는 거의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설계하는 맞춤형 반도체, 즉 ASIC 분야에서도 75%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구글, 메타,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왔죠. 각 기업의 그 독자적인 AI 시스템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을 개발하고 또 공급해온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TPU, 텐서 처리 장치라고 하죠. 이건 구글의 AI 연산에 딱 맞춰져 있고요. 메타의 MTIA, 이건 메타 훈련 및 추론 가속기인데 메타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입니다. 또 바이트댄스하고는 비디오 처리나 네트워킹 효율을 높이는 그런 특수 칩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맞춤형 칩 ASIC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다양한 작업에 두루 쓰이는 약간 범용적인 성격이라면 ASIC는 특정 목적, 예를 들어서 특정 AI 모델의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딱 설계된 칩인 거죠. 네, 맞아요. 마치 기성복하고 맞춤 정장의 차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구글이나 메타처럼 자체적으로 아주 방대한 AI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은요, 기성품 GPU라는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서비스와 모델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성능과 효율성, 이걸 원하죠. 이것이 바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체 ASIC 개발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한, 나만을 위한 완벽한 맞춤 정장. 딱 이걸 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최근 브로드컴 CEO가 실적 발표 자리에서 네 번째 주요 고객과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고객이 바로 오픈 AI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야, 100억 달러면 규모가 상당하죠. 네, 상당한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협력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양사가 무려 10기가와트 GW 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맞춤형 AI 가속기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구축하기로 했어요. 10기가와트요? 와. 네, 10기가와트면 이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전력 수모량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거대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기술로 이 칩들을 연결한 렉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하고요. 2026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여기에 더해서 애플 역시 발트라라는 내부 코드명으로 브로드컴과 손잡고 자체 AI 가속기를 개발 중이다.
그리고 2020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네,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 연결해 보면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형 IT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신들의 특정 워크로드에 더 최적화된 솔루션, 이걸 찾으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딱 맞는 걸 찾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브로드컴은 바로 이 맞춤형 칩, 즉 ASIC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설계 능력하고 주요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선두주자로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현재 위상을 보면 여전히 막강합니다.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나든다고 하니까요. 브로드컴과 오픈 AI의 협력이 과연 엔비디아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정말 긴장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상당 기간 선두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이 엔비디아의 리더십이 유지될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결국은 총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이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총소유 비용이요? 단순히 칩 가격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에요. ASIC 칩 자체의 가격은 엔비디아 GPU보다 저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칩을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 칩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기술,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주변 기술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시스템 구축 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ASIC 기반 시스템이 더 비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칩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 기술까지 통합된, 그러니까 거의 즉시 사용 가능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고급 기성복의 완벽한 액세서리, 그리고 수선 서비스까지 포함된 패키지, 이걸 제공하는 셈이죠. 시스템 전체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이자 어쩌면 더 강력한 이유는 바로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년 가까이 개발자들이 자사의 GPU를 활용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라이브러리, 개발 도구,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쿠다 플랫폼을 구축해왔거든요. 네, 그렇죠. 쿠다는 정말 이게 개발자들에게는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이미 익숙하고 잘 갖춰진 도구와 생태계를 떠나기가 쉽지 않겠네요. 정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이게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ASI 큰 특정 작업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쿠다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환경은 부족하죠. 즉, 새로운 ASI를 도입하려면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새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 코드를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개발 시간 지연하고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칩 자체의 성능 향상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움을 상쇄할 만큼 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TCO 관점에서 보면 칩 가격, 시스템 구축 비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이걸 전부 다 고려해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게다가 엔비디아는 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텔이나 AMD 같은 전통의 강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AI 칩 스타트업들, 또 다른 기업들의 맞춤형 칩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엔비디아의 그 기술 발전 속도와 생태계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 엔비디아의 방어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네. 브로드컴 외에도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거인들과 협력해서 그들만의 맞춤형 칩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 강력한 쿠다 생태계,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신제품 출시 주기, 이런 걸 감안할 때 그 우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점유율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이 지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서스코에나 파이낸셜 그룹 분석을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브로드컴의 전체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현재 약 6% 수준에서 최대 14%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14%까지요? 네. 반면에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현재 80% 이상에서 한 67%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는 예측이니까 엔비디아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네요. 다만 맞춤형 칩 시장의 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인 건 맞습니다. 브로드컴 스스로의 매출 목표도 매우 야심차입니다. 2025 회계연도에 맞춤형 AI 가속기 매출로 13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불과 2년 뒤인 2027년에는요. 초기 3개 고객사, 그러니까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만으로 600억에서 900억 달러 사이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600억에서 900억이요? 네, 이게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115%에서 163%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 목표에는 이번에 발표된 오픈 AI나 잠재적인 애플 물량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와, 브로드컴의 자신감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브로드컴이 이 맞춤형 칩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춘 고성능 칩 설계 능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밝은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브로드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점을 지적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의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 PER 기준으로 91배에 달하는데요. PER은 현재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91배면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렇죠. 여기에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연평균 이익 성장률, 이게 약 30% 정도 되는데 이걸 고려한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를 계산해 보면 3이 넘습니다. PEG 비율이 3을 넘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PEG 비율은 단순히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PER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까지 감안해서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보통 PEG가 1이면 성장률만큼 주가가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요. 1보다 낮으면 저평가, 1보다 높으면 고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를 넘으면 성장 기대치보다 주가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고요. 3 이상이라면 이건 매우 높은 미래 성장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즉, 브로드컴 주가에는 향후 엄청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녹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평가는 어떤가요? 경쟁 심화 우려가 있는데도 괜찮은 편인가요? 엔비디아의 경우 PER은 54배 수준이고요. 향후 3년간 연평균 이익 성장률은 36%로 예상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계산한 PEG 비율은 약 1.5 수준입니다. 1.5면 브로드컴보다는 훨씬 낮네요. 네, 브로드컴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죠.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의 평가는 미래 성장 전망치를 고려했을 때 브로드컴 주식이 엔비디아 주식보다 약 2배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에는 상대적으로 브로드컴보다는 덜 공격적인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군요. 브로드컴은 오픈 AI,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맞춤형 AI 칩 시장에서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를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경쟁 심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강력한 쿠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는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맞춤형 칩, 즉 ASIC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이 분야의 명실상부한 리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그 쿠다 생태계의 힘, 그리고 칩,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를 다 총합한 솔루션이 제공하는 총 소유 비용, TCO 측면에서의 이점, 이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기보다는 범용 GPU 시장의 강자인 엔비디아와 맞춤형 ASIC 시장의 리더인 브로드컴이 각자의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하면서 공존하고 또 경쟁하는 구도,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또 이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기술 산업 전반과 또 여러분의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 기술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브로드컴과 오픈 AI의 파트너십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AI 칩 시장의 단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브로드컴의 인상적인 부상과 맞춤형 칩의 가능성, 또 이에 맞서는 엔비디아의 견고한 방어 전략과 생태계의 힘, 그리고 이 두 거인에 대한 시장의 엇갈린 시선까지 다각도로 조명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칩 개발 경쟁의 심화가 궁극적으로 AI 기술 발전 그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구글, 메타, 오픈 AI처럼 특정 기업의 특정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고성능 칩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 이것이 AI 분야의 혁신 속도를 더욱 높이는 촉매제가 될까요? 아니면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큐닷처럼 더 넓은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표준화된 범용 플랫폼의 역할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특정 목적을 위한 극한의 최적화냐, 아니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범용 플랫폼의 확장성이냐, 이 사이에서 기술 발전의 무게중심이 과연 어디로 이동할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서 혁신이 어떤 방식으로 창출되고 또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칩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통찰력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